서울행정법원이 시민 1,300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전북의 새만금 신공항 착공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좀 보면 새만금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공항 예정 부지가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국내 공항 중에 가장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를 이제 국토부가 왜곡해서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생태계 훼손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는 염습지, 특히 인근에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서천 갯벌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새만금 공항의 비용 편입, 즉 우리 BC라고 하는 이 비용이 0.479, 그러니까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런 데 면제를 했거든요. 이는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했는데, 국토의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공이 이 환경의 문제, 침해, 그다음에 안전 문제보다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부가 국토부가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 등이 결국 절차상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새만금 공항 언제부터 추진돼서 한번 짚어 넘어가 볼까요? 많은 청취자들 아시겠지만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군산과 부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방조제 길이가 33km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방조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내부의 면적만, 그러니까 매립지하고 안에 있는 호수 면적을 합치면 4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 엄청난 규모의 간척지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방을 쌓고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간척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결국엔 갯벌이라든가 바다에 상당히 많은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훼손 논란 수십 년간 있었고요. 결국에는 91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0년에 방조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1월에 정부가 이제 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목록에 새만금 공항을 포함을 시켰고요. 2019년에 결국 이제 국토부가 관련된 절차를 착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22년 6월에 국토부가 새만금 공항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8천억이 넘고요.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국제공항입니다. 이게 1심 판결이니까 뭐 확정 판결은 아니니까 뭐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특히 환경운동 측면에서 보면 되게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참사가 있었죠. 이게 조류 충돌이 이제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결국엔 조류 충돌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생태계 훼손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라는 데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공항이 15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곳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령공항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실제로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두 대 또 뜨고 내리지 않는 공항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뿐만이 아니라 울릉도, 그다음에 흑산도, 그다음에 뭐 가덕도 신공항도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또 뭐 경기도에도 국제공항을 짓자라는 제안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서산, 뭐 인천에 백령공항까지 본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 공항 건설에 열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생물 다양성 위기의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마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바로 지역의 정치권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의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들이 나서서
이게 새만금의 성장의 동력이 이 공항 사업인데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돼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며칠 전에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다. 그 다음에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절차나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했고, 뭐 일방적으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로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결국에는 이 논란이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새만금 신공항 1심 판단 내용 쭉 살펴봤는데 사실 네.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백령공항 아니겠습니까? 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 백령공항 뭐 이게 제대로 이렇게 거설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예, 아마 인천 지역은 이 백령공항 문제에 불똥을 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령도는 섬이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섬 이런 특수성을 좀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 섬의 접근성 문제, 왜냐하면 안개가 끼면은 여객선이 결항이 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항 문제를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백령도도 되게 중요한 철새 도래지라는 점입니다. 결국엔 조류 충돌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 백령도에 화동 습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인 황새가 수십 마리가 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비교적 최근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어새라고 하는 새 번식지로 또 새롭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거로 본다라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결국엔 최근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이 사업의 검토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불거지는 상황에 있거든요. 결국엔 이번에도 이 사업을 검토하는 재판부가 결국엔 BC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결국엔 전국적으로 공항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난립하는 공항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업 비용의 어떤 타당성 문제에서 경제성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 백령공항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그래도 비지값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얘기했던 새만금 공항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제성 문제를 염두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어쨌든 그 바로 지역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정도 저촉이 되고 또 군사적인 문제 또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번 참에 인천 백령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백령공항은 아직 기본 계획 수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맞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해야 사회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공항은 이 논란이 생각보다 길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